편집자가 최악의 직업이다? 이 말에 채널에 계신 대부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영상 한 편이 나오기까지 기획, 촬영, 편집, 수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첫 시안이 완성되죠. 그럼 이제 끝일까요? 아니요,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수정과의 전쟁입니다. 자막이 안 보여요. 배경음악이 너무 커요. 심플하지만 화려하게 해주세요. 네? 솔직히 명확한 피드백이 있는 수정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 불가한 말들은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시작되는 최종 1, 최종 2, 진짜 최종, 진짜 최종. 저는요, 수정만 한 달 넘게 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물론 편집자라는 직업에는 장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수정 단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만큼은 정말 최악의 직업이라고 불릴 만큼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더 힘든 건 본인 실수로 인한 수정 사항들이에요. 예를 들어 자막이 재생바에 가린다거나 같은 장면이 반복되거나 오디오가 튄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로 지적을 받으면 클라이언트들은 편집자를 믿지 못하고 더 많은 불필요한 수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수정 사항들은 편집자들을 주눅들게 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편집하면서 겪었던 기본적인 실수들, 여러분들은 겪지 마시라고 실수 방지 꿀팁 정보들을 모아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만큼은 최악의 직업이지만 최소한의 지킬 것들은 지켜서 무시당하는 편집자가 없길 바라봅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수정 스트레스를 줄여보자고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자막입니다. 자막은 무조건 보호 여백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 여백? 그거 방송용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만든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단 자막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 특징이 스킵을 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생바가 상시 떠 있다 보니까 재생바에 가려서 하단 말자막이 아예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 보호 여백을 이용을 해서 자막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보호 여백 추가는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의 단추 편집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보호 여백, 눈금자, 안내선 이 세 가지를 드래그해서 꺼내줍니다. 보호 여백을 활성화 시켜준 다음에 자막은 안쪽 가이드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배치를 합니다. 안내선은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꺼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 여백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호 여백 끄시고 이렇게 안내선만 표시해서 가이드 대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쇼츠 영상은 또 다릅니다. 모바일에서는 UI 때문에 가려지는 영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쇼츠 전용 가이드 템플릿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PC, 모바일 구분해서 가려질 영역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막 위치 수정입니다. 말자막 편집 다 해놨는데 위로 올려주세요 이런 요청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전엔 저도 하나하나 위치 복사해서 붙여 넣었어요. 진짜 거의 명상하는 마음으로. 근데 지금은 벡터 모션 위치값 한 번만 복사하면 됩니다. 효과 컨트롤 패널에서 벡터 모션 선택을 하고 위치를 수정을 해줍니다.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플러스 C키로 자막 클립을 복사를 하고 다른 클립들 다 선택을 하고 컨트롤 플러스 알트 플러스 V키로 특성 붙여넣기 창을 활성화시킵니다. 여기서 벡터 모션 체크를 확인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끝! 이걸 아는 순간 진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세 번째는 중복 클립 사용입니다. 같은 장면을 습관적으로 중복으로 사용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편집자의 실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중복 클립 사용 여부는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타임라인 표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중 프레임 마커 표시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동영상 클립을 새롭게 하나 타임라인에 올려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복으로 사용된 클립의 경우에는 클립 하단에 마커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눈에 보여서 중복된 클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트랙 정리입니다.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초보 편집자들이 제일 많이 놓칩니다. 자막, 내레이션, 배경음악, 효과음 전부 트랙을 분리하세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면 일괄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면 이렇게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뒤섞여 있으면 처음부터 영상 다시 보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바로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얼마 전에 BGM이 너무 크게 들어가서 목소리가 안 들려 라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PC랑 핸드폰으로 들었을 때는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청취 환경, 디바이스, 이어폰 종류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 수치를 아예 정해놓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본인의 귀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잡습니다. 내레이션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3dB, 배경음악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0dB, 효과음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6dB, 그 다음에 최종 믹스는 마이너스 1dB 이하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기 위해서는 선택적 제한이라는 이펙트를 걸어줘야 되는데요. 먼저 메뉴창에서 오디오 트랙 믹서 패널을 꺼내줍니다. 지금 오디오 1번 같은 경우에는 나레이션이 있고 오디오 2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먼저 나레이션을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멀티밴드 압축기 효과를 넣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해당 이펙트 설정창을 활성화시켜줍니다. 보통 대부분 브로드캐스트와 팝 마스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저는 브로드캐스트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선택적 제한을 걸어서 최대 진폭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폭 및 압축, 선택적 제한을 선택을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설정창 열어주고요. 여기서 최대 진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레이션, 배경음악, 효과음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입력 증폭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작을 경우에는 입력 증폭을 통해서 전체적인 볼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레이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으로 최대 진폭을 걸어주고요. 나레이션 볼륨이 전체적으로 낮다고 하면 입력 증폭을 통해서 전체적인 볼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 5dB 정도 올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 같은 경우에 똑같이 선택적 제한을 걸어서 최대 진폭을 마이너스 20dB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션 부분과 배경음악 부분에 선택적 제한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오디오가 맞물리면서 증폭이 되기 때문에 최종 믹스 오디오에도 선택적 제한을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전체적으로 합쳐져서 튀는 현상까지 우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빠르게 말할 때 나레이션이 서로 겹치면서 툭툭 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지속 가감속 트랜지션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 타임라인에서 오디오 전환 기본 지속 시간을 프레임으로 두고 2프레임이나 3프레임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나레이션 부분을 뺀 오디오는 다 잠그도록 할게요.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고 나레이션 트랙에 있는 클립들을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플러스 D 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맞물리는 부분에 트랜지션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나레이션이 맞물려서 튀는 부분을 최대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영상 편집 시작할 때 진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실수를 하긴 합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이거 자막 가려요 라는 소리를 들으면 속으로 또 깜빡했구나 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깨지고 혼자 끙끙 앓을 때 정말 많이 했던 게 유튜브 검색이었습니다. 자막 위치 수정하는 법, 오디오 볼륨 안 맞을 때 프리미어 중복 클립 찾기, 그렇게 찾아보면 진짜 고마운 정보들도 많았고 한편으로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다 알려줬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걸 실제로 겪어보고 이거 진짜 써먹을만 하다 싶은 것들만 모아서 제 방식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영상 편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단계가 수정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본적인 법칙들만 지켜도 여러분들의 수정 시간이 확 줄어들 겁니다. 그 줄어든 시간으로 좀 더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업무에 시간을 좀 더 쓸 수도 있겠죠. 부디 오늘 영상이 그 시간들을 지켜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